현재 어느 날 주말 낮. 다둥이 갑자기 저희 미용실은 어쩐 일로... 일단 안으로 들어오셔요. 미리 오신다고 연락하셨음 예약을 막아놨을 텐데 참... 지금은 손님이 많으니까 저기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면 말든 파마만 마무리하고 갈게요. 수희한테 전화를 하려 해도 받지라는 이 답답한 맘에 이렇게 찾아왔네요. 내가 갑자기 온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하시던 일 마저 하셔요. 어머님, 여기 앉아서 기다리시면 될 거예요. 하라도 드릴까요? 됐다. 연 끊고 살자면서 지금까지 시애미 연락도 안 받고 명절에 얼굴도 안 비추더니 여기서 만나는구나. 귀한 며느리 얼굴을 이렇게 보다니 내가 오길 잘했네. 세상에 별것도 아닌 일로 삐져서는 얼굴 안 보고 산 지가 자그마치 8년이다 8년. 그 사이에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궁금하지도 않디? 독한 것. 역시 제가 괜한 기다렸나 보네요.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8년이나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사과하시려고 오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연락 끊고 살았다고 뭐라 하시려 온 거라면 그냥 돌아가세요. 전 그날로 100번을 돌아간다 해도 지금처럼 똑같이 했을 거고 제가 잘못한 거 없으니까요. 아이고, 누가 그거 따지려고 왔더니? 한마디 좀 했다고 시애미를 당장에 내쫓을 기세로 달려드니 원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하겠네. 지금까지 연락 한 번 없다가 여기 찾아온 이유가 뭔지는 하나도 안 궁금해? 암만 그래도 내가 다은이 할머니고 성훈이 엄마인데 내가 요즘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사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니? 성훈이가 아무 말 안 하디? 참나, 이래서 아들놈 키워봤자 소용이 없다니까. 내가 쥐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른하고 나서 아주 그냥 지 마누라밖에 모르지? 뭐, 하기야 얘기를 안 했으니 연락 한 통 없었겠지. 내 상황 뻔히 알면서도 시엠이랑 자존심 싸움 부리겠어. 안 물어보면 내가 말 안 할 줄 알고? 내 얘기 좀 들어봐라. 우리 동네에서 나랑 자매처럼 붙어다니던 여편네 하나 있었잖니. 둘 다 남편 일찍 보낸 것도 똑같고 해서 의질 많이 하기도 했고 김장할 때는 물론 평상시에도 서로 집 막내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가까운 사이가 없었지. 근데 그렇게 믿었던 여편네한테 당해도 된통 당했지 뭐야. 내가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아주 그냥 부하가 치밀어. 저기 친척인가 뭔가가 주식 투자에 성공해서 부자도 이런 벼락 부자가 없다고 같이 해보자고 나를 막 꼬시는데 처음엔 대충 흘려들었지만 계속 돈 들어온 내역을 사진으로 보여주질 않나. 언제는 또 친척이라고 데려와선 소개를 시켜주지 않나. 어느 순간 내가 그 말에 홀라당 넘어가선 전재산 탈탈 털어놓는데 날린 건 둘째치고 집 담보 잡은 것 때문에 지금 집까지 뺏기게 생겼다. 수희야, 이거 어쩌면 좋니? 어머님, 주식의 주자도 모르시면서 사람 말만 듣고 무턱대고 투자하시면 어떡해요? 주식이란 건 원래 없어도 그만인 여유자금으로 해야지 이까지 줘가면서 하는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주머니는 어떻게 찾으셨어요? 이 정도면 작정하고 어머님 속인 건데 그냥 냅두면 안 되잖아요. 나라고 안 찾아봤겠냐. 처음엔 적은 돈으로 해도 된다고 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큰 돈을 요구하길래 믿고 맡겼지 뭐. 너도 알다시피 내가 주식을 알기나 하니 자매처럼 지냈으니까 망하게 하진 않겠거니 하고 알아서 잘해달라 부탁했는데 내 돈을 들고 튄 건지 진짜 주식에 넣었다가 돈을 날리니까 도망간 건지 이사도 가고 깜깜 부수시길래 나도 아주 미칠 노릇이다. 아휴, 어따 하소연할 곳도 없고 답한 맘에 넋두리라도 놓으려고 찾아온 거야. 남보다 못한 가족이어도 이런 일이 생기니까 내 곁에 남아있는 건 가족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 내가 죽으면 누구한테 남은 재산을 줬겠니? 자식이라곤 성훈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차피 성훈이한테 다 넘겨주고 갈 거 조금이라도 더 많이 남겨주려는 욕심에 재산이고 나발이고 당장에 집에서 쫓겨나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지 뭐. 아유 세상에, 그렇게 친하게 자매처럼 지냈던 사람이라면서 어떻게 한순간에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
그런 여자는 아주 천벌을 받아야 된다니까. 이래서 돈 앞에선 장사 없다는 거요. 무서워라 정말. 그러게 말이에요. 얘기만 들어도 내 손이 벌벌 떨리는데 저 아주머니 오죽하시겠어. 얘기 들어보니까 갈 곳도 없는 것 같은데 사정이 참 딱하네. 작정하고 튄 사람 어디 가서 찾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참. 아유, 내 얘기가 그쪽까지 다 들렸어. 자랑하는 것 마냥 떠벌릴 만한 일은 아니니까 밖에 말한단 게 나도 모르게 속상해서 언성이 높아졌나 보네. 아휴, 나도 잘한 일 없다지만 작정하고 속이는 사람을 무슨 수로 감당하겠어요. 그죠? 그렇긴 하죠. 세상에. 하여튼 사람이 제일 무서운 존재라니까. 속으로는 어떻게든 사기칠 생각하고 있었으면서 겉으로는 집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웃었을 거 아니요. 들어보니까 아들 위해서 뭐라도 해보려는 심산으로 투자한 것 같지만 속이 말이 아니겠어. 참. 아휴,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뜯어 말렸을 텐데. 사돈도 자식 있는 입장에서 제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이해하시겠죠. 사돈이나 저나 자식이라고는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남기고 죽자는 생각이 짧았죠. 오죽하면 사돈 미용실까지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겠어요. 빚쟁이들이 언제 찾아올지 몰라 집에 갈 수도 없고 그마저도 이제 쫓겨나게 생겼으니 원. 아유, 진짜 너무 안타깝다. 그래도 아주머니한테는 의지할 가족이 계시잖아요. 우리 원장님이 이렇게 떼돈을 버시는데 뭐라도 도와주시겠죠? 그죠, 원장님? 예? 제가 무슨 떼돈을 번다고 그러셔요. 월급쟁이나 마찬가지지.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하는 미용실들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비빌 수나 있겠어요. 그래도 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장사하셔서 단골분들이 엄청 많으시잖아. 오늘도 2번이나 예약 실패하다 겨우겨우 비는 시간에 예약한 건데? 그뿐이에요. 머리하는 시간 동안에도 벌써 몇 명이 퇴짜하고 되돌아갔는데요. 젊은 원장님들이 하는 미용실 아무리 많이 있다 해도 이 동네에선 원장님 가게 따라올 곳은 없어. 맞아. 나도 여기 아니면 영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예약이 어려워서 결국 다른 곳에 갔다가도 다시 되돌아오는 것 좀 봐요. 요즘에 젊은 애들이 인터넷인지 뭔지 그런 것들까지 올려가지고 손님도 더 늘었으면서 겸손은. 사돈은 좋으시겠네. 이런 손님들도 다 있고. 나도 한참 잘 나갔을 땐 지금의 사돈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사돈도 알고 있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이 나름 동네에선 부자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잘 나갔었잖아요. 지금이야 다 지나간 얘기고 사돈이라도 잘 나가니까 다행이죠 뭐. 이래서 사람이 한번 고꾸라져봐야 깨달음을 크게 얻는다더니 내가 사기당해서 돈이고 집이고 다 날려보니까 알겠어요. 이럴 줄 알았음 사람들한테 좀 베풀면서 살걸. 세상에 내가 돈이 많을 땐 그렇게 달라붙던 인간들이 도와달라는 말하기가 무섭게 도망가는 꼴을 보니 그동안 얼마나 인간관계를 그지같이 관리했나 하고 후회도 됐고 여러모로 참 내 속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사돈 너무 그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사돈도 잘해보려고 그러신 건데 이럴 줄 알았나요?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지금이야 힘드시겠지만 확실하게 돈도 갚고 그러다 보면 다시 일어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나저나 박서방 이 소식 듣고 별 얘기 없었어요? 안 보고 산 세월이 길다 해도 부모인데 박서방 성격에 모른 체 하진 않았을 텐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아들놈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나 아니었음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을 텐데. 배 아파 나와서 금이야 오기야 하고 키워놨더니만 이젠지 가족 생겼다고 엄마가 밥을 굶든 길거리에 나한텐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것 같다니까요. 참. 그건 제가 어머님이랑 자꾸 다투니까. 참. 옛날 얘기 꺼내면서 뭐라 타박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어. 그 어른인 내가 좀 더 너 이해하고 그랬어야 됐는데 너무 내 기준에 맞추려다 보니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지.
솔직히 얘기하면 괘씸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해서 나도 신경 쓰지 말자는 생각으로 살았었는데 모든 걸 다 잃고 나니까 너한테도 많이 미안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알겠다구나. 그런데도 이게 무슨 개똥 자존심인지 쉽사리 먼저 사과도 못하겠더라고. 너도 알다시피 내가 좀 투박하잖니. 얼굴이라도 보게 되면 자연스레 말이 나올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사돈네 가게까지 왔던 거고. 이제 와서 화해를 한다 해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바로 잘 지낼 순 없겠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힘들 때 서로 도와가면서 의지하고 챙겨줘야 되지 않겠니?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남은 시간만큼은 가족들끼리 화목하게 잘 지내고 싶은 심정이다. 무슨 말인지 알지? 아이고, 이 아주머니가 큰일 겪고 나니 깨달은 게 많으신가 보네. 아이 뭐 자세한 내막 모르는 내가 들어도 진심이란 게 단번에 느껴진다. 원장님도 따님분도 과거가 어쨌든 간에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은 평생 간대잖아요? 아주머니가 이 정도로 먼저 사과하고 손 내밀었음 못 이기는 척 받아줘요. 가족이 괜히 가족이겠어. 아우, 말 한 번 잘하셨네. 내가 하고픈 말이 바로 그거예요. 누구라도 나 도와주면 그 은혜 절대 잊지 않고 세상 떠날 때까지 평생을 잘할 텐데 아우 그 누가 나타나질 않으니 아우 참. 뭐 그만큼 내가 잘못 살아왔던 거겠죠. 이럴 때 남편이라도 있었음 덜 외롭고 덜 힘들 텐데 세상에 나 혼자만 덩그러니 있는 느낌이에요. 원장님 그러지 말고 좀 도와주셔요. 그 많은 돈 죽을 때 다 싸가지고 가려고?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지. 상황이 많이 안 좋다는 거 알면서도 남을 나라 하면 손벌 받는다. 그러니까 사위 생각해서라도 어떻게 좀 해줘봐요. 왜 자꾸 저희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하세요? 저희 엄마가 뭘 도와주실 게 있다고. 수희야 잠깐만. 아니 엄마가 이런 상황인데 박서방 마음이 편하겠니?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속은 상이 문드러지겠지. 뭐라도 도움을 주고 싶은데 이 눈치 보여서 뭘 하지도 못할 테고. 그래도 우리 다은이랑 박서방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든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솔직히 나나 사돈이나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지금까지 아등바등 살아오면서 자식 키워 결혼까지 시키고 이제 노후 준비해야 되는데 몸 하나 편히 누울 집도 없단 게 말이 돼. 사돈이 일부러 이런 것도 아니고 얘기 들어보니까 박서방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하시다가 이렇게 된 건데 자식 위한 마음을 내가 알지 누가 알겠어. 그러니까 너무 옛 감정에 사로잡혀서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말고 너도 이제 마음 좋게 먹어봐. 나중에 다은이 커서 가정 생겼을 때 너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데도 딸이나 사위가 남을 나라 하면 얼마나 죽고 싶겠니? 그지? 사돈,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큰 위로는 못 드리지만 그래도 사돈 집 문제는 제가 어떻게든 해결해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아는 부동산 사장님이 계시는데 사돈 혼자 살기에 좋은 집 하나가 없겠어요. 집은 제가 사장님이랑 얘기해서 마련해 드릴 테니 일단 며칠만 기다려 보세요. 아셨죠? 엄마, 집을 해드린다니. 아니 나도 어머님 얘기 듣고 마음이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집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 이번에 팔꿈치 수술도 받아야 된다면서 부탁되고 집을 마련해 드린다는 약속을 하면 어떡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엄마 미용실에서 일 도와주는지 몰라서 이래? 어머님 저도 뭐라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긴 한데 저희 엄마가 팔꿈치가 커트도 제대로 못할 만큼 불편하셔서 수술을 알아보고 계시거든요. 수술비도 꽤 나올 거고 또 회복 기간까지 생각하면 얼마나 미용실 문은 닫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집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어머님께 도움 드릴 방법은 다은 아빠랑 충분히 상의해 볼 테니 저희 엄마 말은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아우, 얘 됐어. 팔꿈치야 예전부터 달고 살았던 고질병인데 뭐 좀 미룬다고 큰일이야 나겠니? 원래 미용하는 사람들은 다들 관절이며 어디며 다 아픈 곳 한두 개쯤은 있어. 집값이야 내가 부동산 사장님한테 우리 사돈이 사실 집이라고 하면 신경도 많이 써주실 거고. 아니 엄마 그래도 아유 사돈 제가 사돈한테 해드린 것도 없는데 이렇게 단박에 집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참 이걸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될지. 이럴 때일수록 얼른 정신 차리고 상황 해결해서 애들한테 더 잘해야 되는데, 그죠? 참 사돈이라면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실 줄 알았어요. 애들 결혼할 때 상견례장에서 처음 뵀을 때부터 참 심성이 곱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되다니. 괜히 찾아온 건 아닐까 하고 고민이 많았는데 역시 찾아오길 잘했네요. 아유, 별 말씀을요. 그러니까 사돈, 너무 기죽지 마시고 우리 다시 힘내서 잘 살아봐요. 열심히 사는 사람한텐 무조건 언젠가 다시 빛을 보기 마련이니까요. 사돈 일할 곳이 마땅하지 않다면 제가 대신 알아봐 드릴 테니까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이렇게라도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하네요. 아우 참, 저도 이제 와서 다시 일을 하려니 일자리도 없고 답답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사돈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사돈도 아시다시피 성훈 아빠가 워낙 재산이 많았어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한평생을 가정주부로만 살았었잖아요. 경력도 애진작에 끊긴 아줌마를 써줄 만한 것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빚을 갚아야 되나 속이 타 들어갔는데. 아휴, 그래도 벌어봤자 얼마나 벌지도 모르겠고 뒷골이만한 월급으로 그 많은 빚은 어떻게 갚을지. 아이 뭐 사돈이 집이라도 마련해 주신다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 나이 먹고 집도 없어진 마당에 더운 밥 찬 밥 가릴 땐 아니지만 저 이왕 염치 없는 김에 하나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그럼요. 제가 언제든 말씀하시라 그랬잖아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거라면 어떻게든 도와드려야죠. 우리 다은이 할머니신데. 왜요? 집 말고 또 큰 문제가 있으셔요? 아이 문제야 뭐 많지만 일단 까놓고 보면 원초적인 문제가 돈이잖아요. 빚쟁이들이 언제 새 집으로 들이닥칠지도 모르는 일이고 어찌됐든 내가 갚아 나가야 할 빚이라면 그래도 아는 사람한테 갚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솔직히 아는 사람이라면, 아니 예를 들어 가족이라면 서로 상황을 아니까 최대한 이해해주면서 기다려주겠지만 남들은 기다리기는커녕 돈 내놓으라고 닥달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도와주실 거면 제대로 도와주시는 게 어때요? 집 마련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인데 이보다 더 큰 도움을 주시면 제가 죽을 때까지 사돈 떠받들며 살지 않겠어요? 사돈이 나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당연히 수이나 다은이한테도 있으니까 잘할 테고요. 예? 뭘 제대로 도와달라시는 건지. 이거보다 뭘 더 도와드려야. 그게 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데요. 참 답답하시긴. 그러실까봐 제가 미리 서류를 가져왔는데 한번 보실래요? 이게 뭐예요, 어머님? 꽃 양도라뇨? 지금 어머님이 지신 빚을 저희 엄마한테 떠넘기시겠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도와주겠다는 사람한테 빚까지 떠안으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엄마가 도와주신다니까 이런 억지를 부리셔도 된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어머님은 어떻게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어쩜 이렇게 변하지 않고 똑같으세요? 혹 하나 떼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란 격이지. 이게 어떻게 채권 양도세를 아무렇지 않게 들이밀 수가. 처음부터 이러시려고 저희 엄마 미용실까지 찾아와서 옛날 일들까지 들먹이며 사과하셨나 본데 역시 사람 천성이 어디 가겠어요. 인연까지 끊고 사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지.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랑 저희 다은이까지 여자란 이유로 그렇게 무시하셨으면서 왜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소연하시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나마 남아있던 정 생각해서 집 마련해주겠다는 엄마더러 빚을 가져가라는 신분 대체 어떤 신분인지 더 모르겠네요. 그렇게 잘 나갈 땐 연이야 끊든 말든 상관없단 듯이 구셨으면서. 하긴 소녀와 며느리에 이어서 아들까지 혀를 내두르는데 아직까지 정신도 못 차린 사람하고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빚이고 집이고 못 드는 걸로 칠 테니까 어머니도 이만 돌아가세요. 아이 수야,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일단 내 말 좀 들어보렴. 내가 뭐 빚을 대신 갚아달라고 이러는 줄 아니?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이런 거야. 아까도 말했듯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 내 사정을 이해해 줄 리가 없잖아. 빚을 갚긴 해야 되는데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니까는
잠깐만 사돈이 양도 받아서 시간 끌어주기만 하면 그동안 내가 열심히 돈 마련해 갚을 거야. 나 설마 사돈한테 진짜로 내 빚을 대신 또 하나 갚아달라고 하겠니? 그냥 명의만 잠깐 사돈 앞으로 하자는 얘기니까 오해는 절대 하지 마렴. 응? 너도 알다시피 이제 와서 너희한테 손 벌리는 것도 참 우습지만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더 이상 내세울 자존심이란 게 어디 있겠어. 나도 이런 부탁하기 쉽지 않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독촉 전화에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오니 어떻게든 살 구멍을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채권 양도해서 떠넘기겠다는 거 아니니까 제발 나 좀 살려주라. 내가 연체되지 않게 꼬박꼬박 갚을게. 내 이름 걸고 약속하마. 그 말을 지금 저더러 믿으란 거예요? 어머님에 대한 신뢰는 진작에 떨어졌고 그동안 저희한테 했던 행동들 생각하면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긴 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 부탁을 들어주겠어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 반성한다는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용서될 거라 생각하셨나 본데 어머님이 저뿐만이 아닌 다은이한테까지 했던 행동과 말들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이제는 기억 못해도 피해자는 기억한다더니 어머님이 제대로 기억하고 계셨음. 죽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 찾아와서 이딴 사연팔이 해대며 도와달라는 말 쉽게 내뱉어서는 안 되셨죠? 기억 안 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릴게요. 그 후에도 얼굴이나 제대로 들고 있을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요. 과거 15년 전 어느 날 아유 세상에 여기까지 오는데 택시비가 무슨 3만 원이나 나온다니. 피곤해서 좀 졸면서 왔더니 망할 놈의 기사가 뱅뱅 돌아온 게 확실하다니까. 우리 집에서 병원까지 얼마나 걸린다고 참나. 아유 그나저나 넌 내가 왔는데도 일어날 생각 하나 없이 누워있는 게 말이 되니? 조금 있으면 자야 될 시간에 아까운 돈까지 날리면서 왔더만 안기는 기색도 하나 없네. 아유. 어머님 오셨어요? 저도 일어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아직 기력이 하나도 없어서 몸을 가누기가 힘드네요. 죄송해요, 어머님. 이래서 제왕절개하지 말고 자연분만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건데 여의 내 말을 안 듣고 제왕절개를 하니까 이렇게 몸이 축나는 거 아니야. 옛날엔 진통이 심하고 시간 오래 걸렸어도 애가 숭덩숭덩 잘 만나는데 요즘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나자빠지니 원. 아휴, 자연분만으로 나왔어야 애가 건강할 텐데.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칼 대고 태어나면 잔병치레 많다는 소리도 못 들어봤어. 엄마가 돼갖군 애를 먼저 생각해야지. 지 몸 힘들다고 버텨보지도 않고 제왕절개라니. 나 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얘. 엄마, 가뜩이나 기력 없는 사람한테 왜 자꾸 뭐라 그래? 그게 어떻게 해서든 자연분만 고집했는데 아니 한참 말려도 나올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떡하겠어? 선생님도 이대로 계속 고집 부리다간 애기고 산모고 둘 다 산소 공급 부족해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제왕절개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애 낳은 사람한테 고생했단 따뜻한 말 해주지 못할 망정 오자마자 왜 이렇게 난리야? 아니 난 그냥 안타까워서 그런 거지. 누가 고생한 거 몰라서 이런다니. 여튼간에 그저 지 아내만 생각할 줄 알고 엄마가 하는 말은 다 맘에 안 들지 그냥. 아휴 이런 대우 받을 건 뭐하러 택시까지 타고 왔나 몰라. 아이고 저딴 걸 아들이라고 낳고선 미역국을 먹었으니 내가 내 별 잡고 온 거지 뭐.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어머님. 이 사람도 저랑 같이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도 먹지도 못해서 예민한 상태라 말이 좀 날카롭게 나가는 거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어머님. 예, 이거나 받아라. 애 낳았으면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 되는데 병원밥이 아무리 맛있어봤자 정성으로 만든 음식보다 더하겠니. 같은 미역국이라도 집에서 끓인 거랑 병원에서 끓인 거랑은 차원이 다르니까 내일부터 내가 해준 음식부터 먹어봐. 미역국이랑 장조림이랑 이것저것 해왔으니까. 아휴, 지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온 건 줄도 모르고 그저 듣기 싫은 소리 몇 마디 했다고 바로 으르렁거리니 원. 가만히 서 있지 말고 목말라 죽겠으니까 편의점 가서 마실 거라도 사와. 어떻게 된 게 병실에 제대로 된 음료 하나가 없어? 참. 왜 줄에다 들어오기 힘든데. 물 마시면 되지 무슨 음료를 사와. 편의점 다녀올 테니까 수희 괴롭히지 말고 소파에 앉아서 기다려.
알겠지, 엄마? 어머님, 서 있지 마시고 얼른 이쪽으로 오셔요. 좀 있으면 주무실 시간인데. 그냥 집에서 편히 계시다가 내일 오시지. 가게 와주셨는데 애기 얼굴도 못 봐서 어떡해요. 저희 엄마도 아까까지 여기 계시다가 내일 애기 면회 시간 맞춰서 다시 오신다 했거든요. 어이구 참나. 사돈은 네가 뭐 그리 대단한 일을 했다고 가게 문까지 닫고 옆에 딱 달라붙어 계신다니. 애를 누구나 안 낳았나? 우리야 제대로 된 시설도 갖춰지지 못한 곳에서 잘만 낳았는데 이렇게 삐까번쩍한 병원에서 어련히 잘해줄까 참. 사돈도 걱정을 사서 하시는 팔자셔. 응? 그나저나 너희 하는 꼴을 보니 내가 혹시나 싶어서 하는 말인데 병원에 오래 있어봐자 돈만 많이 깨지고 좋을 거 하나도 없으니까 내일 모레는 퇴근하고 집에서 쉬어라. 요즘 사람들이 나약해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달고 사니 면역력이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는 거지. 난 애 낳고 바로 다음날부터 집안이라고 그랬는데 봐라. 이 나이 먹도록 아픈 곳 하나 없이 건강하지 않니? 이게 다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 알아서 면역력을 키워서 그런 거야. 애한테도 하루빨리 집을 보여줘야 좋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저 이미 조리원 예약해놔서 아마 내일 저녁엔 조리원으로 갈 것 같아요. 요즘은 다 조리원에서 알아서 해주거든요. 아니, 조리원이라니? 누가 들으면 애 둘 셋은 낳은 줄 알겠네. 꼴랑 하나 낳아놓고 왜 그리 엄살이야? 남들처럼 아들 낳은 것도 아니고 기집애 낳았으면서 온갖 유세는 다 부리고 싶은가 본데. 예, 솔직히 막말로 남자도 아니고 여자인 갓난애 하나 보는 게 힘들면 뭐가 힘들다고 조리원까지 가겠다는 건지 난 통 이해가 가질 않는다. 조리원에서 해주는 게 뭐가 있다고 생돈을 날려. 돈 아까운 줄 알아야지. 노산도 아니고 젊은 나이에 회복력도 좋을 텐데. 임신했다고 집에서 놀고 먹었으면 된 거지. 이제 와서 애 다 낳는데도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이라고 마음대로 펑펑 쓰려는 거니. 나도 들어서 알아. 조리원 비용이 어마무시하대는데 아들도 못 낳은 주제에 조리원에 돈 갖다 바칠 생각하지 말고 당장 내일 집에 가. 아니요, 어머님. 잠시만요. 어머님께는 손자인지 소녀인지 중고하실지 몰라도 저한테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귀하고 소중한 딸이에요. 아무리 어머님이라 하셔도 제 딸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거 참을 수 없고 출산하고 나온 사람한테 이런 막말하시는 것도 이해가 안 가요. 아들이든 딸이든 어머님 아들의 자식을 낳았고 손주잖아요. 조리원은 저희 엄마가 고생했다면서 출산 선물로 보내주신다고 한 거니까 성우 씨 돈 들어갈 일도 없으니까 된 거죠? 세상에나. 얘가 지금 시애미한테 따박따박 말대답하는 거 좀 봐. 누구 돈인지가 뭐가 중요해? 네 엄마가 해주는 거면 다 된다 이거야 지금. 그 돈 아껴놨다가 나중에 진짜 필요할 때 쓸 생각을 해야지. 그러고도 네가 생각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지금이야 앞날 생각 없이 성훈이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생활이 되니까 조리원 비용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겠지만 앞으로 애가 크면 클수록 돈이 많이 들 테고 그때까지 성훈이가 멀쩡하게 돈 벌 수 있다는 보장이 없지 않니? 그런데도 굳이 조리원까지 가서 그 아까운 돈을 써야 직성이 풀리겠어. 니네 엄마가 돈 준다 해선 꽁돈 생겼다 생각하고 품고 있을 생각은 왜 못하는 거야? 이렇게 돈을 애프게 쓰면서 무슨 애를 키우겠다는 건지. 예, 나 때는 말이다. 동전 하나라도 생기면 쓸 생각보다 모을 생각을 하면서 살았고 그 모은 돈으로 자식 옷 하나, 남편 밥상에 올라가는 반찬 가짓수 하나 늘리는 데다 썼어. 그래야 현모양처란 소리도 듣고 지혜로운 어머니이자 내도 잘하는 아내가 되는 건데 어쩜 넌 이 나이 먹도록 그거 하나 모르고 사니? 네 엄마가 조리원 비용으로 얼마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 돈 오롯이 너한테 준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성훈이랑 결혼했으면 그 돈에 성훈이 목도 있단 거 항상 알고 있어야 된다고. 알겠어? 몇 년 뒤. 엄마 뭐야? 갑자기 연락도 없이? 집에 올라올 거였으면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우리가 집에 없었으면 어쩌려고. 참나. 내가 내 아들네 집 오는데 먼저 연락해서 허락까지 받고 와야 되니? 니네가 애 데리고 나가면 어딜 나간다고. 이 정도 시간쯤이면 집에 있을 것 같아서 왔다. 그나저나 이거 좀 받아봐.
이것들 갖고 여기까지 올라오느라 어찌나 힘들었는지. 세상에 안 쑤시는 데가 하나도 없네. 아이고.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세상에, 이렇게 무거운 걸 어떻게 혼자 들고 오셨어요? 짐도 있으신데, 오실 거면 다은 아빠한테 미리 데리러 오라고 연락하시지. 언제 또 전화해서 데리러 오라 그래. 성훈이도 피곤할 텐데. 주말엔 좀 쉬어야지. 안 그러니? 시골까지 오고 가는 것도 힘들고. 아니, 내가 새벽에 산책을 가다가 길가에 멀쩡한 것들이 버려져 있잖니. 아직 쓸만한데 왜 버렸는지 모르겠다니까. 너희도 보면 알 거야. 얼마나 새것 마냥 멀쩡한지. 어차피 너희도 다은이 장난감이든 책이든 다 사야 될 텐데 그것도 다 돈 드는 거잖아. 남이 버린 거긴 해도 버렸다는 생각만 안 하면 되니까 그냥 다은이 선물로 주면 되겠다 싶어서 여기까지 힘들게 가져왔다. 잘했지? 아유, 나처럼 이렇게 손녀 생각하는 할머니가 또 어디 있겠어. 어머님, 지금 남이 길가에 내다 버린 걸 다은이 주겠다고 가져오신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누가 썼는지 왜 버렸는지도 모를 물건을 애를 주시겠다 하시면 어떡해요? 다은이가 거지도 아니고 여자애라 장난감 자동차엔 관심도 없는데. 그리고 책도 다 낡아서 너덜너덜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다은이 주실 생각을. 어머머, 얘는 세월의 흔적이 있어서 알긴 했어도 어차피 책 내용은 다 거기잖아. 보고 읽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아깝게 이걸 뭐하러 새 돈 주고 사. 이만큼 사람들이 사서 읽으면 내한테도 분명 좋은 책일 텐데 올려 쓴다는 생각만 가지면 하나도 더럽지가 않지, 안 그래? 그리고 여자들은 운전도 안 하고 산다니. 수희, 너만 해도 운전만 잘하고 다니잖아. 어차피 나중에 끌고 다닐 차. 지금부터 눈으로 보고 직접 타면서 놀면 얼마나 교육이 잘 되겠어. 바퀴도 멀쩡하구만. 그렇게 아들, 딸 차별한다고 뭐라 하더니 손녀한테 장난감 자동차 선물하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니? 아니, 누가 썼는지 내가 알아왔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동네에 어린애가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그 애들이 이제 커서 안 쓰니까 버린 모양인데 다은이가 물려받았으면 되겠다 싶어서 가져온 거니까 더럽다 생각하지 말고 잘 써. 벌레로 닦으면 새 거 같겠구만 뭐. 정 불만이면 내가 대신 닦아주면 되잖니. 엄마, 우리 다은이가 그딴 걸 왜 받아? 그래, 물려받을 수 있지. 근데 그걸 사전에 우리랑 상의하고 나서 직접 받는 거랑 길거리에다 갖다 버린 걸 주워오는 거랑은 다르잖아. 언제적 동화책인지도 모를 책을 읽히고 싶지도 않고 나 우리 다은이한테 좋은 것만 해줘도 모자란 사람이니까 우리 집에 쓰레기 갖다 주지 말고 가지고 당장 나가. 어머님이 다은이 생각해서 가져오셨단 건 알겠지만 그래도 남이 버린 걸 가져오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어머님 동네 분들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린애들이라고 해봤자 지금은 다 커서 중학교 입학했을 텐데 그럼 벌써 몇 년이 지난 것들이겠어요. 그 집에서도 그러니까 버린 걸 텐데. 고생하시면서 오신 건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거 쓸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어머님. 참나, 이것들이 배가 불러도 어찌나 불렀는지. 이런 장난감이며 책이며 살려면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닐 텐데 공짜로 생겼으면 얼씨구나 좋다고 해야지 멀쩡한 것들을 왜 안 쓰겠다고 하는 건지. 나 원참, 난 니들이 고맙다고 할 생각에 시골에서 여기까지 혼자 낑낑거리며 갖고 왔는데 이렇게 칠색 팔색을 하니까 기분이 좀 그렇네. 강훈이, 너도 엄마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애들이 얼마나 금방 크는데 하나부터 10까지 새 걸로 좋은 것만 사주다간 얼마 쓰지도 못하고 다 버려야 될걸. 조금이라도 더 살아본 내가 다 겪어봤으니까 아까운 짓 하지 말라고 마음 써준 사람한테 그렇게 성질을 내고 싶냐? 여기까지 갖고 오면서 죽을 똥 여러 번 쌌으니까 쓰기 싫으면 니들이 알아서 버리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몇 달 뒤. 예, 자는 애를 뭐한다고 깨우니? 더 자기 냅두지. 가뜩이나 일하고 오느라 피곤했을 텐데 넌 네 남편이 쉬는 꼴을 그렇게 못 보겠니? 세상에나, 얼굴도 야위어서 내 맘이 얼마나 아팠는데 오랜만에 엄마 음식 먹고 자겠다는데 그걸 못 참고 뭐하러 깨워? 어머님, 지금 저 때리신 거예요? 제가 대체 뭘 했다고 때리기까지 하세요? 어머, 얘가 생사람 잡는 거 봐. 내가 어제 때렸다고 그러니 지금? 등 살짝 친 거 같고 그걸 때렸다고 표현을 하면 어떡해?
어디 무서워서 손끝 하나라도 건들기나 하겠어. 별로 아프지도 않았을 텐데 눈은 동그랗게 뜨고 어디서 따지고 들어? 어머님은 살짝 쳤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짝소리까지 났으면 때리신 거잖아요. 아니 맞은 사람이 그렇게 느껴대는데 되려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저도 어머님 집 와서 상차릴 준비하고 식구분들 식사 차리고 치우고 어제부터 지금까지 몸 한 번 편히 눕지 못하고 일만 했어요. 차례도 지냈고 다른 분들도 다 가셨으니 저희 친정집 가자고 깨운 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등까지 때리면서 말리세요? 저도 저희 엄마네 집에 가야 되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저 키우시는 동안 단 한 번도 손찌검 하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어머님이 절 때리실 수가 있어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이 무슨 일을 시키시든 힘들다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다 했고 뵌 적도 없는 이웃분들 드린다고 전부 치료하신 것도 다 했잖아요. 가족도 아닌 사람들이 먹은 밥그릇까지 설거지하고 과일 깎아드리고 제가 뭘 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저희 부모님 집 가는 게 그렇게도 싫으신 모양인데 저 더 이상 어머님네 오지 않겠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할 만큼 했다 생각하는데 어머님이 그거 인정해 주시지 않고 오히려 더 불만만 가지시면 어찌할 방법이 없겠네요. 당신 뭐해? 빨리 일어나서 갈 준비해. 나 분명히 말했어. 더 이상 어머님네 오지 않겠다고. 어머님이 사과하지 않으신다면 어머님 집뿐만 아니라 어머님도 안 볼 거야. 당신한테까지 뭐라 하고 싶진 않지만 당신 엄마니까 엄마를 택할지 나랑 다은이 택할지 당신이 알아서 선택해. 안 가면 다은이 데리고 혼자서라도 갈 테니까. 이제 밤인데 다은이랑 어떻게 둘이서 가겠다는 거야. 나 양치만 하고 올 테니까 갈 준비하고 있어. 가져.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를 안 보겠다는데 쟤를 따라가겠다는 거니? 아니 엄마한테 이렇게 대드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냐고. 살짝만 친 것 같고 삐져서는 시미를 앞으로 안 보겠네 어쩌네. 아주 집안꼴 잘 돌아간다. 어? 잘 돌아간다고. 시미 앞에서 남편을 쥐잡듯이 잡는데 안 보이는 데선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 얘가 기도 못 펴고 하루가 멀다 하고 야위에 가지. 안 그래? 일하느라 피곤했으니까 좀 더 자기 냅두라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아프지도 않으면서 토라져서는. 야, 시집 왔으면 며느리로서 할 일을 한 거 가지고 뭘 할 만큼 했다고 유세야? 나도 그렇고 여자로 태어났으면 의무처럼 해야 할 일들이야. 알겠어? 그거 좀 꼴랑했다고 온갖 유세를 떨면서 앞으로 집 안 오겠다는 소리 나야 되고. 이래서 요즘 사람들은 안 된다니까. 이대로 가면 내가 뭐 붙잡기나 할 것 같아? 당장 잘못했다고 하지 못해. 제발 좀 그만해. 엄마야말로 내 앞에서 수희한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남들은 며느리한테 잘해야 아들이 잘 산다면서 뭐라도 챙겨주면서 아낀다는데 사람들처럼 하는 건 바라지도 않아. 적어도 구박은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엄마가 만날 때마다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데 내가 어떻게 엄마 편을 들면서 수희한테 참으라고 할 수가 있겠어?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그만 좀 하라고. 나한테는 평생 내가 지키고 사랑해줘야 될 사람이니까 엄마도 딸처럼 이쁘게 봐달라고 몇 번을 말해야 돼. 드라마 보면서 며느리 구박하는 시어머니한테 뭐라 그랬어. 다 겪어본 것이라면서 저것들은 평생 고생만 하다 지옥에 떨어져야 된다고. 남의 귀한 집 딸내미가 아들이랑 결혼해서 살면 고맙게 생각하고 잘 대해줘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시집살이 시키냐면서 매번 화냈잖아. 근데 지금 엄마 모습이 딱 그 시어머니인 건 알아? 아니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만 해도 여러 번 실망했잖아. 내 눈으로 안 보는 게 낫지. 더 이상은 실망스러운 모습 보기 싫어. 우리 그냥 갈 테니까 엄마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말하기 전까지 다시 볼 생각하지 마. 알겠어? 현재 10년 뒤 지금. 엄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지지고 나발이고 장모님한테 손 벌릴 생각하지 말라고. 근데 나한테 아무 말도 없이 몰래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내가 엄마한테 도대체 얼마나 더 기회를 줘야 되는 건데 나도 창피해, 알아? 장모님 장인어른한테 귀한 딸 데려와서 지켜주진 못할 망정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 당하게 만들어서 영까지 끄고 살게 한 내 생각은 안 하는 거냐고. 장모님 장인어른 뵐 때마다 죄송하고 평생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약속 못 지키는 것 같아서 수희한테도 미안했어. 근데 이제야 좀 괜찮다 생각했는데 자기 당하고 돈 날렸다면서 지금까지 일은 사과하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도와달라는 게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내 엄마라고 도와달라, 용서해달라, 이해해달라 하는 거냐고. 아이, 성훈이 내가 여기 어떻게... 이럴까봐 일부러 말 안 하고 온 건데. 설마 네가 그새 우리 성훈이한테 연락해서 일러 바쳤냐? 혜미가 자존심 다 굽히고 찾아와서 손을 벌렸음 못 이기는 척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기어코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어내야 속이 시원해겠어. 고얀 년, 이런 년인 줄도 모르고 내가, 아우, 세상에 참나 기가 막혀서. 아유, 동네 사람들.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는 게 이런 건가 봐요. 아우, 며느리가 아주 그냥, 세상에 모자 간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려고 작정을 했다니까. 아, 동네 사람들, 아유, 아이고. 수희가 엄마랑 내 사이를 갈라놓는다고? 내가 엄마랑 연극 깨닫고 찾아온 거니까 엄한 사람 잡지 뭐. 내가 여기를 어떻게 왔겠어? 매일 수십 통씩 전화해서 어쩌면 좋냐고 우는 소리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연락을 뚝 끊고선 아무리 전화 걸어도 받질 않으니 설마 하는 마음으로 왔던 거야. 우리 집으로 와봤자 소용없을 거 아니까 장모님 가게로 온 거잖아. 여기까지 운전하고 오면서 제발 없더라. 있으면 안 된다고 빌면서 왔는데 내 마지막 바람이자 희망마저 짓밟고 절대 하지 말라는 행동까지 뻔뻔하게 하고 있을 줄이야. 아니, 수희는 지금까지 엄마한테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어도 어떻게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냐면서 나 말렸었는데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엄마 같은 사람을 엄마라고 하는 것도 싫고 그것 때문에 내 와이프가 마음고생하고 스트레스 받는 거 더는 못 보겠어. 엄마가 싼 똥을 우리 장모님이 대신 치워줘야 되는 것도 싫고 그것마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뻔뻔한 마음이 너무 치가 떨리기 싫어서 미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자. 엄마니까 나도 할 만큼 했거든. 어떻게 해서든 엄마 이해해보려고 내가 품으려고 했는데 더 이상은 못하겠어. 엄마한테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이제 제발 좀 지긋지긋한 가족력 끊고 각자 인생 살자고. 이렇게 될까봐 저 계속 말렸어요. 어머님이 다은이 태어날 때 여자이라고 무시하면서 교회형 가지 말고 돈 아끼라 할 때도, 다은이의 천물이라면서 남이 길에다 버린 쓰레기들을 집까지 가져왔을 때도, 명절날에 온갖 일 다 하고 와서 친정에 가겠다는 사람 등 때렸을 때도, 물론 그것도 말고도 손으로 셀 수도 없을 만큼 어머님이 저랑 다은이 구박한 일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연 끊겠다는 다은 아빠한테 그러지 말라면서 말리고 설득시켰다고요. 도와달라며 찾아온 모습 보면서 늙으신 모습에 마음 아파서 어떻게 해서든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 생겼던 것도 사실이지만 집 구해주겠다는 저희 엄마한테 이때다 싶어서 채권 양도를 부탁하시는 모습에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고 어머님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변하지 않을 사람이란 거 깨달았어요. 이제 저도 더 이상 다은 아빠 말리지 않으려고요. 다은 아빠가 연 끊겠다면 끊으라 할 것이고 안 보겠다 하면 저희도 다신 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저희 엄마 가게에서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그 후로 저희 남편은 어머님과의 연을 완전히 끊었어요.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찾아오지 못하게 이사까지 가자고 하더군요. 이렇게 칼 같은 사람이었는지 새삼 놀랐지만 그만큼 어머님한테 실망하고 그동안 저와 어머님 사이에서 많이 힘들어했던 걸 알게 됐어요. 물론 지금도 전 어머님이 처한 상황을 생각한다면 걱정되고 마음이 아픈 건 사실이지만 또 못 이기는 척 도와드린다면 어머님은 언제 그랬냔 듯이 저와 제 가족들을 잡아먹으실 게 뻔해서 이번만큼은 남편 말을 들으려 해요. 집을 구해주겠다는 저희 엄마한테 채권 양도 서류를 들이밀던 표정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거든요. 이래서 자기가 행동한 만큼 돌아오니까 남에게 상처 주지 말고 잘해야 된다는 건데 어머님과의 사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 언제라도 다시 연을 붙이는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때까지는 저와 제 남편 그리고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우리 딸 온전한 저희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